너희를 입시지옥에서 구하리. 안녕하세요, 천년의 미소의 너구리쌤입니다. 세 번째 학과, 의상디자인학과입니다.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학년도에 콜라병과 패턴지 그리고 신발끈이 나왔었어요. 그걸 가지고 운동감을 표현하시오. 패턴의 색상은 자유였고요. 21학년도에는 비너스와 파랑색, 노란색 천을 가지고 움직임을 표현하시오. 22학년도에는 스프레이 공병과 고무줄을 가지고 흐름을 표현하시오였고요. 고무줄 색상은 노란색과 민트색이었어요. 23학년도에는요, 손과 생수병 그리고 스타킹이 나왔고 색상은 핑크와 민트가 나왔었어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의상 디자인 첫 번째, 색에 대한 질문을 역시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리빙 디자인과에서는 색상에 대한 개념을 계속 묻고 있었다면 이 의상 디자인과는 색상에 대한 감각을 자꾸 묻고 있어요. 20학년 주제를 보면요, 패턴지의 색상이 자유였죠. 그래서 이 학생이 색상을 어떻게 명도라던가 색상이라던가 채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 21학년도에는 보색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라고 했죠. 22학년도에는 노란색과 민트색, 23학년도에는 핑크색과 민트색을 주제로 냈어요. 이 얘기는 정형화된 색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제에 들어가는 색상은 뭐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렇게 원색에 가까운 색상들이죠. 하지만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색상을 내지 않고요, 연습이 상대적으로 좀 덜 되어 있는 색상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색상 칠할 때 학생들이 조금 민감하게 느끼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채색의 패턴으로는 칠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감각을 체크해 보고 있고요. 의상 디자인학과 두 번째, 유기적인 특성을 가진 인공물의 형태적 호감도가 중요하다. 21학년도에는 비너스 동상과 천이 나왔죠. 주름천과 그냥 매끄러운 천이 나왔는데, 이 천은 인공물이지만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맵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너스라는 석고상에 이 천들이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매핑이 됐느냐, 어떤 형상으로 옷을 디자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맵시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인공물이라고 할지라도 호감 있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3학년도 스타킹 속에 있는 물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타킹 속에 물병을 집어넣은 걸 반드시 하나 정도 그리라고 했죠. 이제 그랬을 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물병을 물병대로 그려보고 양말이나 천은 천대로 따로 그려봤지만 천 안에 물병이 들어있는 것들을 그려보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는, 우리가 암기식으로 되어 있는 표현으로는 쉽게 그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정확한 형태를 그리기보다는 맵시라던가 어떤 실루엣이라던가 혹은 어떤 연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호감도 있는 형태를 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석 세 번째, 21학년도에는 비너스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3학년도에는 손이 나왔었죠. 확실히 기초 디자인을 준비한 아이들이 연습하기에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재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누가 비너스 잘 그리나 콘테스트가 아니다. 누가 손 잘 그리나 콘테스트가 아니다. 기초 디자인, 특히 건국대학교 기초 디자인에서 비너스를 내고 손을 냈다면 분명한 출제 의도가 있을 거예요. 비너스라고 한다면 비너스를 단순히 잘 그리는 학생을 뽑고자 하는 게 아니라 비너스와 천의 관계성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비너스를 잘 그리면 좋겠지만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되,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천이 어떠한 형식으로 비너스를 두르고 있는지, 그 옷에서 어떠한 면적의 대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름천과 매끄러운 천이 어떻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손이 이렇게 컴포지션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의도성이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타킹을 묶고 있다던가, 아니면 스타킹을 꾹 누르고 있다던가, 아니면 물병을 잡고 있다던가, 뚜껑을 열고 있다던가, 단순한 손이 어떤 컴포지션 돼서 공간의 배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병, 스타킹과 손과의 관계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의 난이도가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말고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상 디자인과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정형화되어 있는 표현을 깨려는 끊임없는 노력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와 산업디자인과 분석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